청나라의 건국과 보이차가 등장한 배경, 중국의 자존심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보이차보다 주성분인 폴리페놀의 함량이 3.5배 이상 높은 해죽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1616년 명나라의 영토였던 만주 지역에서 부족장이었던 누르하치가 여진족 부족들을 통합시켜 성경, 현재의 심량을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도읍을 정하고 건국한 나라가 후금이었습니다. 훗날 누르하치의 아들인 태종이 자신의 집권 기간이었던 1636년에 국호를 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제3대 황제였던 세조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1644년에 수도를 북경으로 옮깁니다. 원래부터 북방의 여진족은 정주민이 아닌 유목민들로서 양떼를 키우며 목축을 하거나 사냥 등으로 이동하면서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건국자의 이름인 누르하치의 뜻이 여진족으로 멧돼지 가죽이라는 것에서도 이들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변방의 이민족이 거대한 중국의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으니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최고라는 중화 사상에 젖어 있던 한족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나라 황실은 한동안 중국의 남부와 타이완 등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칭송받는 제4대 황제인 강희제, 성종이라고 하지요. 강희제가 자신의 재임 시절에 발생한 3번난을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중국은 다시 통일을 이룸과 함께 평온을 되찾게 되었으며, 이런 정황들을 감안하여 강희제는 한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정책들의 대강을 살펴보면 중국의 기존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 제도를 부활하였으며, 동일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백령하는 만한백령제 실시와 세금을 파격적으로 낮춤으로써 민심의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런 정책들은 이민족인 만주족이 주류 세력인 한족을 300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습니다. 제5대 황제인 옹정제 시대에 청나라는 실질적인 집권체제를 완성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9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압력에 시달림을 받던 청나라였습니다. 이러다가 제12대 황제인 부의가 1912년 2월 12일 6살의 어린 나이로 재임 중에 실권을 상실함으로써 청나라는 역사의 장막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이 필자의 주관을 가미시켜 요약한 청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황금손이 역자학사가 아니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슨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미얀마의 오지에서 이런 장황한 글을 쓰고 있겠습니까?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청나라의 집권체제를 완성시킨 제5대 황제인 옹정제 시대가 되자 건국 초기의 혼란이 가라앉고 안정기에 접어드는데, 청나라 집권 세력은 그 바탕이 산야를 누비며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던지라 어느 날 갑자기 지배 세력이 되면서 궁정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에다 운동 부족 등으로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지배 계층들이 주로 문제가 되었던 질병은 고콜레스테롤 증상과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 주로 순환계 질환들이었습니다.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와 운동 부족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궁정의 의의들이 집권층의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했습니다. 이때 쓰고 떫은 맛이 강한 보이차가 콜레스테롤과 혈전을 녹여 없앤다는 사실을 의의들이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사포닌이나 폴리페놀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이차에 쓴맛이 나는 사포닌과 떫은 맛이 나는 폴리페놀이 다른 식품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확인되었고, 그런 이유로 순환기 질환에 특효가 있었다는 것이 근래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지요. 이 보이차는 청나라 제5대 황제인 옹정 황제 10년인 1731년도에 진상품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왕실 진상품으로 지정되면서 보이차는 드디어 유명세를 타게 된 것입니다. 보이차는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감비차로 소개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옛 문헌에도 중국 북서부 지역민들은 기름진 양고기를 먹은 후에는 반드시 보이차를 마셨고, 남방 지역민들은 숙취 해소를 위해 마신 음료가 바로 보이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실에 곡물로 진상된다는 소문은 보이차의 몸값을 올리는 견인차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황금소는 늘 호기심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이차가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과연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보이차의 샘플을 구매하여 황금손이 개발한 해죽순차와 비교 분석하는 실험을 국립대학 연구소에 의뢰해 보았습니다. 2주쯤 후에 나온 보이차의 검사 결과는 역시 기대했던 바대로 훌륭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나 혈전을 분해하고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폴리페놀과 사포닌 등의 함량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죽순의 비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분인 떫은 맛을 내는 폴리페놀의 함량은 보이차가 해죽순에 비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쓴맛을 가진 사포닌의 함량도 비슷했습니다. 60대 중반을 넘어선 황금손의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은 꾸는 사람만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황금손입니다. 해죽순을 드시는 분들마다 몸에서 긍정적 변화를 느낀다면서 감동적인 말씀들을 전해오십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천연 무기 물질이 많은 갯벌에서 자라는 해죽순은 좋은 성분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습니다. 해죽순만 일상적으로 드시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는 절반으로 줄이고 행복지수는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은 이제 곧 눈앞에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중국인들에게 보이차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홍삼 이상의 상징이다시피 했었는데, 이제 그 자존심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부위가 쫓겨나듯 여지없이 무너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이차의 폴리페놀 함량이 해죽순에 비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존심 강한 중국인들이 느낄 상실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어서 염려도 됩니다. 고국에는 남녘의 매화를 필두로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합니다. 춘분을 이틀 지난 3월 23일 미얀마의 새벽도 어김없이 황금손이 먼저 깨우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길요.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